여러분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에 대해 아시나요? 알파고는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알파고라는 이름은 구글의 지주회사 이름인 알파벳과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글자로 최고를 의미하는 알파, 바둑의 일본어 발음 고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고를 뜻합니다.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가지 신경망을 통해 결정을 내리며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국에서 이세돌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완승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하였고 인공지능 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동적 컴퓨팅 환경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초지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I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학습입니다. 프로그래머가 구체적으로 로직을 직접 코딩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딥러닝이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분야로 완전한 머신러닝을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이고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 가장 세부적인 부분이 현재의 인공지능 붐을 주도하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이 세 단어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학문 분야로 들어섰고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의 체커 프로그램, 그리고 트리 프린치의 체스 프로그램 등 존경받는 아마추어에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기계를 만드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존 메카시 교수 외 9명의 과학자가 모여 인공지능 개념을 정의했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생겨 AI의 탄생을 포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ARPA 같은 정부기관이 이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가 중단되고 전문가 시스템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지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유지보수도 어려워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신경망이 부활하며 다층 퍼셉트론이 나타났고 ESE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신경망은 문자, 영상 등의 인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류 역전파 방법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신경망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I의 매력이 빛을 잃어갔고 결국 경제 거품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암흑기를 맞이한 거죠. 또한 다층 신경망의 제한된 성능과 느린 컴퓨터의 속도로 신경망 연구가 정체되었고 이에 기금이 축소되어 암흑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검색 엔진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자신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기를 맞이한 거죠.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아주 많은 층을 적출하여 비지도 학습을 가능케 하여 몇몇 분야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침내 오늘날 인공지능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글이 10억 개 이상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심층 신경망을 구현하여 고양이 영상 인식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라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97%의 성능으로 사람 얼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알파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알파고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비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강화학습 기술로 혼자 대국을 두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체스에서 우승한 딥블루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체스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사람처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현재 부흥기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부흥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야에서 2025년까지 163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라고 IDC에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분야에서 딥러닝 등 최신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계속해서 성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2018년 출시된 GPU는 5년 전 출시된 가장 빠른 버전보다 40에서 80배 빠릅니다. 비단 알파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GPU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역사를 나타낸 연표입니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가 존재하지만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AI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도록 설계된 로봇의 가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인간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로봇들과 그들의 반란을 다룬 영화입니다. 2015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빅히어로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의료용 로봇을 다룬 영화로 주인공의 형이 발명한 베이맥스라는 헬스케어 로봇과 주인공이 만나 형의 죽음의 진실을 쫓는 영화입니다. 또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울트론이라는 지능을 가진 살인 로봇에 맞서 어벤져스가 싸우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헐이라는 영화는 인공지능 비서를 다룬 영화로 주인공이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도우미에게 점점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잠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BBC에서 뽑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유망한 산업인 만큼 인공지능학과에 대한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학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공지능학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대학들도 AI 빅데이터 응용학과, 스마트팜학과, AI 메카트로닉스 학과 등 각종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총 48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매우 짧지만 인공지능 분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학과, 에너지공학과와 함께 경쟁률이 높은 학과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인공지능학과의 인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톨릭대와 경기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가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부를 모집하는 대학은 49개 대학으로 총 2,628명을 모집합니다. 작년 36개 대학에서 1,978명을 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원이 약 33%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인공지능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학과의 교육과정입니다. 인공지능학과의 교육과정은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융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여타 공학과들과 마찬가지로 선형대수학, 통계학,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등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며 심화적인 전공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도구들을 배웁니다. 본격적인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는 2학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 컴퓨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윤리 등을 배우고,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로봇공학, AI 로봇 등을, 통계학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다음 자료는 인공지능학과 교육과정의 예로서 가천대 인공지능학과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교육입니다. 졸업 후 기업에 즉각 기여할 수 있고 스스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넓은 영역의 소프트웨어 기반을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의 방향은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입니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웹 및 모바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드론 및 로봇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경영학 기초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경험을 쌓은 후에는 기술 경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경영학 기초를 부전공 수준으로 필수화합니다. 셋째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는 열정, 책임감, 도덕성, 예절, 조직 적응, 지속적 자기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게임산업, 농업 등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졸업 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등 최신 IT 분야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습니다. 진로의 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직업인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게임 요소의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임 개발자, 자동화 농장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자동화 농장 설계를 하는 스마트팜 설계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드론이나 로봇을 개발하는 드론, 로봇 개발자, 기업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나 효율적인 비즈니스 관리책을 제안해주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 외에도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조사하는 연구소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공기업 등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가천대학교 IT융합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졸업 후 진로 자료입니다. 그럼 과연 인공지능학과생의 취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가천대 인공지능학과를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학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